여러분과 함께 2024년 3월 28일 축구 소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항서 베트남 복귀 유력, 현지 언론 사이딩크 신화 재현 기대감 들썩. 박항서 감독이 떠나자 베트남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에 대패했고 그 후 필립 투루시의 감독이 해임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이신국 시간 기준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F조 4차전 홈 경기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에게 3골을 실점하여 0-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베트남은 홈에서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원정 경기가 아닌 안방에서 진행되었고 상대팀이 체급이 비슷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골을 넣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대패하였습니다. 9분 만에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비수 제이 이제스가 베트남 골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 23분에 공격수 라그나르 오라트만고엔에게 추가골을 실점하여 0-2로 끌려간 채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베트남은 후반전에 공격을 가속화했지만 추가 시간 11분까지 접전이 이어졌고 인도네시아의 강인한 수비에 막혀 패배했습니다. 라마단 사나타에게 쐐기골을 헌납하며 0-3으로 좌절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의 승리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베트남 매체 베트남 익스프레스는 신태용 감독이 부임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그의 감독 철학에 점차 적응하고 통일된 팀 스피릿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로 최종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인도네시아의 성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경기가 끝난 후 트루시 감독을 해임했습니다. 칼을 빼든 것입니다. 베트남 축구연맹은 2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LDBDBN과 베트남 감독 트루시에는 2024년 3월 26일에 계약 종료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LDBDBN은 인도네시아전 이후 우린 베트남 A 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 필립 트루시에와 회동하여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으며 이번 회의 결과로 LDBDBN과 트루시에는 2024년 3월 26일 계약 종료로 합의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트루시는 선수, 연맹, 팬들의 지원과 응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팀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LDBDBN은 최근의 성적에 대해 베트남 축구 팬들에게 사과하며 계속해서 축구 전반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베트남 축구의 전성기를 이끈 박항서 감독이 2023년 1월 대표팀 지휘봉에서 물러나면서 베트남은 프랑스 출신인 트루시의 감독을 후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일본 대표팀을 이끌어 16강에 진출시킨 트루시의 감독은 이제 베트남으로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해야 한다. 북중미 월드컵의 본선 참가국 숫자가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아시아 출전권도 4.5장에서 8.5장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베트남 역시 월드컵 본선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트루시 감독은 박 감독의 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에 합류한 후 첫 A매치 3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좋은 출발을 했지만 그 후 10경기 중 1승 9패라는 참담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원정에서 당한 0-6 대패도 포함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지휘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 아래에서 견고한 수비를 자랑하는 팀으로 성장했지만 트루시의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수비적으로 쇠퇴했습니다.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는 박상서 감독 시절에는 베트남이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평균 실점은 0.84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루시의 감독이 부임한 이후 베트남의 평균 실점은 1.69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득점력도 박항서 감독 시절보다 트루시의 감독 체제에서 1.64골에서 0.71골로 줄어들었다라고 두 감독 시기의 기록을 비교하였습니다. 매체는 또한 트루시 감독은 베트남에 부임했을 때 공을 소유하며 공격적인 플레이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트루시 감독을 비판하였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시대에 동남아 축구의 자존심으로 자리 잡았던 베트남이 몰락했습니다. 박항서 감독과 함께 베트남은 2018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고 2019 필리핀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동남아 최강팀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2019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에선 8강까지 진출하여 FIFA 랭킹 100위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될 때 세운 약속의 결과입니다. 박항서 감독 재임 기간 동안 베트남은 아세안 축구 연맹 컵에서 한 번의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동남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에서 2연패를 달성하고 19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는 4강에 진출하였으며 아시안컵에선 8강까지 진출하는 등 화려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1월 박 감독 지도하에 치러진 마지막 대회인 2022 AFF 미쓰비시 정기컵 결승전에서 베트남은 태국에 패해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베트남 축구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박항서 감독은 작년 1월 계약 만료 후 연장 대신 사령탑 자리에서 물러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트루시의 감독이 박항서의 뒤를 이어 베트남을 지휘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약 1년 만에 해임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을 그리워할 만한 상황이다. 봉다라는 베트남 매체는 박항서 감독이 SNS에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이다 라고 밝혔다. 박항서 감독의 행보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경기를 지켜봤기 때문에 그의 대표팀 복귀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해석했다. 손준호 동료도 석방, 중국 축구 떠나 해외 진출 추진. 중국 슈퍼리그 출신 피의자로 지목된 미드필더 손준호와 공격수 궈텐위 25가 석방되었습니다. 3월 25일 진르터우 대오는 손준호가 축구 도박 방지 및 중국 축구협회 반부패 캠페인과 관련하여 출감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궈켄위는 조금 더 먼저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진르터우 피어오는 중국 최대 모바일 뉴스 매체인 쯔제퍼명 바이트 댄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쯔제테오 등은 글로벌 소셜 미디어로 유명한 더우인 틱톡을 만들어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궈터미와 손준호는 함께 3팀 경기를 뛰며 평균 64.6분 동안 활약했습니다. 이들은 총 2득점과 2도움, 그리고 4득점과 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산둥 타이사는 2021년의 슈퍼리그 우승과 2021-2022년 중국 축구협회 컵대회에서 연달아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손준호는 중국 공안 경찰의 뇌물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궈케미는 이에 대해 은퇴를 결정하고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궈테미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우루과이 U20, 헝가리 U19, 잉글랜드 U18, 이란 U17 등과의 경기에서 1득점씩을 기록하고 1도움을 기록하여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진르터 우시아오는 중국 축구협회의 부패 방지 캠페인과 축구 도박 방지 사건을 비교하며 결과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2023년 2월에 천시위안 주석 및 4월에 두자오차이 부주석 파세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의해 심각한 징계 및 법률 위반으로 해임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준호는 2021년 산둥 타이산으로 이적료 450만 유로, 약 65억 원을 지불하고 입단했으며 그의 뛰어난 성적으로 실질적인 중국 슈퍼리그 MVP로 인정받을 만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산둥 타이산은 손준호와 2025 시즌까지 재계약하였으며 1년 연장 옵션도 추가되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팀들의 영입 검토에 대비하여 빠르게 잔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손준호와 고탱위는 유죄 판결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르터우고 관계자는 두 선수를 구속한 것은 중국 축구업계가 도박 및 부정부패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